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회계학 1형 문제 중에서 이제 13번부터 26번 전인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쭉 한번 풀어보면 13번은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그쵸? 수익 문제죠? 수익 문제 중에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대한이 빈국에게 ERP를 팔고 ERP 용역을 팔고 민국으로부터 지금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합니다. 딱 보면 이제 많이 보던 거죠? 그쵸? 자, 이때 용역은 12개월간 제공할 예정이고 ERP의 계약 금액은 3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노트북 10대를 10월 1일에 제공받고 대가를 즉시 지급을 하였다. 자, 양가로 1번. 공정 가치가 14만 원인 경우에 한 대당 그러면 10대죠. 그래서 노트북의 총 가치가 140만 원일 때, 그리고 양가로 2번. 공정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없을 때.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용역이나 수익 의무를 교환할 때 내가 공정 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을 내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내가 지급한 금액을 나의 수익에서 모두 다 차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한 대당 15만 원이고 10대니까 15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이 140만 원과 150만 원의 차이 10만 원을 차감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 금액은 3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자, 지금 언제 제공할 예정이죠? 4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니까 12분의 9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양가로 2번.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전체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내 수익에서 모두 다 차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계산하면 290만 원에 0.75, 2175,000이고 150만 원에 0.75, 1125,00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14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4번에서 소급 그리고 전진, 요게 틀린 건데, 자, 다음 정답은 1번. 자, 우발부채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발부채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과거의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처리한 과거 시점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아니죠. 지금 소급법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15번. 15번도 말 문제죠. 그쵸?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입니다. 자, 지금 FVOCI 금융자산에서 FVPL로 우리가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얘도 FV고 얘도 FV요. 근데 우리가 BS를 그려보면 FV로 평가되는 건 같은데 FVOCI는 OCI 누계액을 딸려서 가죠. 그리고 FVPL은 OCI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CI를 반드시 여기서 재분류 조정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요. 다만 OCI 손익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 손익의 반대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요거 기준서 문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16번. 아, 16번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그쵸? 동채권을 삼각형원가로 분류한 경우에 인식할 이자 수익 얼마인가? 라고 보니까 아, 이거 채무상품 문제구나. 그리고 AC로 분류했다면 if를 달고 있죠. 그 말인즉슨 아 이거 FV로 분류를 안 했구나. FV OCI구나. 라는 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면 FV OCI로 분류한 경우에 X1년도 총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줬고 자, X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24966 손실이라면 라고서 지금 문제를 굉장히 조금 꼬아서 낸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힌트, 요게 힌트예요. AC로 분류했다면 FV OCI로 분류했다면 자,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있는 거 있죠? 그쵸? 뭐예요? NI에 미치는 영향이 같아요. 어떤 경우에? FV OCI로 분류한 경우와 AC로 분류한 경우. 근데 여기에서 자, 하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X2년도에 인식할 이자 수익이에요.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X2년도 7월 1일에 처분을 했어요. 자, 요때 처분을 했어요. 이때 처분을 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자 수익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X1년도 말의 북밸류를 알면 됩니다. X1년도 말의 북밸류? 아, X1년도 말의 북밸류는 결국에는 자 이때 AC로 분류했 경우를 AC로 만약에 분류했다면 북밸류를 구하게 되면 이 이자 수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 이자 수익에다가 이 이자 수익을 구하려면 이 북밸류에 R을 유효이자율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것도 모르고 요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이 두 가지 정보만 알면 나머지 한 가지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효이자율, CF, 북밸류입니다. 그러면 북밸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공정가치를 줬고 기타 포괄손익도 줬고 그리고 FV는 근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문제를 꼬고 꿨구나. R을 안 줬고 FV도 안 줬는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데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만 준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는 또 추정해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줬을 때 자, 뭘 줬죠 지금? X1년도 말에 공정가치를 일단 줬죠. 세 번째 줄에 공정가치가 80만 원이다. ES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X 2년도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24966 손실이다라는 거는 X1말에 있었던 OCI가 재분류 조정되면서 손익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X1년도 말에 BS에서는 OCI 누계액이 24966 플러스란 얘기겠죠. 플러스란 얘기겠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 후 원가 총 장부 금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966을 80만 원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75034다. 자, 요거는 이제 구했어요. FV는 구했는데 R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효이자율도 주지 않았어. 그치만 자, 이 유효이자율은 우리가 다시 유효이자율은 이 장부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주어지게 되면은 이 세 가지로도 또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뭐를 준 거죠? 취득하면서 취득 시 수수료도 줬다. 그러면 취득 금액을 준 겁니다. 76만 원과 상부 2일의 합계.
그러면 이 금액이 뭐겠다? 763, 92, 1이구나. 763, 92, 1을 줬으면 여기에서 그쵸? 이 상각 금액을 알 수가 있고 상각 금액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현금 흐름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요 775034 그리고 96, 963, 763, 921 요렇게 주게 된다는 거는 자, 삼각한 이자가 얼마다? 775, 034 그리고 763, 921 자, 삼각한 금액이 여기가 11113이라는 거.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X1년도 총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FV OCI에서 OCI 미치는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총포괄 이익 그리고 OCI에 미치는 영향을 빼게 되면 그 차이가 이자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삼각 금액보다는 이 이자 수익을 알 수가 있다. 자, 이자 수익은 얼마냐? 총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 86076과 요 OCI 두 개에게 차이 61 1132 이자 수익이구나. 그래서 61113과 이 삼각한 금액과의 차이가 요 5만 원이 이자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R을 구할 수 있겠죠. 61113 나누기 763 921을 나눠주게 되면 R이 8%구나. 그래서 이제 이자율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요 8%고 이 장부 금액은 요거 775043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 월할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775034 8%에 0.5 31001이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조금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못 풀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17번 넘어갑시다. 딱 보면은 17번 우리 수익 중에서 건설계약 문제구나. 자, 건설계약 문제이고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X 2년도에 계약 이익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들 X 1년도 2년도에 총 손익에다가 진행률을 곱한 순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까지 지금 건설공사에서만 사용할 건설 장비. 자,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건설 장비인데 건설공사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내용 연수는 3년과 5년 중에서 3년이에요. 자, 이 3년은 건설공사의 우리 연수라고 보면 됩니다. X 1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X 3년도 말에 완공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3년 동안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진행률 빠르게 계산기 뽑아볼게요. X 1년도에는 31만원 그리고 15만원을 3년으로 나눈 금액 그리고 총 예상가 75만원에서 총 취득원가 이 건설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설 장비를 위한 총 취득원가 그래서 40%인 거고 자 X 2년도도 뽑아볼게요. 단기 계약 원가 X 1, 2년도 합계에다가 X 1년도, 2년도 5만원씩 더하고 15만원의 총 계약 원가 90만원 비율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70%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이제 거의 다 구했어요.
자, 여기에서 105만 원은 X2년도의 총 계약 원가고, X1년도의 총 계약 원가는 90만 원이죠. 75만 원, 15만 원 더한. 그리고 고정대가는 120만 원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로 구하면 됩니다. 120만 원에 90만 원에 0.4, 120만 원에 105만 원에 0.7 차이는 마이너스 15,000원이겠네요. 정답은 4번. 자,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말문제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 지문들은 틀린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19번. 자, 이 문제 쭉 보니까 X 1년 초에 취득을 했고 지금 쭉 감가상각하다가 여기에서 이 과정이 중요해요. 문제에서 어떻게 줬는지. X 1년도에 그리고 X 2년도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자, 그리고 여기서 힌트 또 설립을 언제 했다? X 1년도 초에 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기업인 거죠. 자, X 1년도에는 동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했는데 X 2년도부터는 동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 대신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원가 모형이에요. 이후에는 공정가치 모형이고. 그리고 이 회계 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이게 유형자산을 최초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진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또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요건 이제 한 번 꼬고 두 번 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고. 그리고 원가 모형, 공정가치 모형을 이 변동한 거는 자, 뭐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치를 어떻게 하죠? 소급법.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게 X2년도의 이익잉여금 주대안이 회계 변경을 반영을 해서 공시한 X2년도 이익잉여금이 100만 원일 경우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소급법을 적용한 X1년도 NI, X2년도 NI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꼰 게 뭐냐면 지금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원가 모양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정액법으로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50만 원에 취득을 하고 이중체감법으로 상각을 2번 했을 때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당기순이익을 50만 원, 7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50만 원, 70만 원에서 요 파란색으로 이 계산한 원가 모형으로 했을 때 감가비는 취소를 해줘야 됩니다. DP 취소. 왜냐면 원가 모형이니까.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했을 때 공정가치 모형으로 했을 때 요렇게 상각 없죠. 그쵸? 상각 없이 뭔가 평가를 하고 상각 없이 평가를 하고 하는 이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가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은 누계액으로 가도 됩니다. 왜냐면 X2년도 말의 이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DEP부터 먼저 뽑아볼게요. DEP부터 먼저 뽑아보면 잔존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이중체감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50만 원에 이중체감법이니까 10분의 2.2. 10만 원이 DP 취소되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점이 8만 원에 DP가 취소되는 거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 손익은 결국에 X1년도에 50만 원에 취득을 해서 상각 없이 평가만 할 거니까
X 1년도 말에는 45만 원으로 갔다가 X 2년도 말에는 48만 원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 50만 원짜리가 48만 원으로 온 거예요. 누적액으로 한번 가볼게요.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X 2년도 말에 이인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 이 X 2년도 말에 이인 금액이 100만 원과 차이가 난다면 그 100만 원과 차이가 나는 금액이 현금 배당 금액이겠죠. 자, 거의 다 풀었어요. 100, 요거 두 개 합계 120에 18만 원 더하고 3만 원 뺀 금액이 135만 원이네. 그쵸? 여기에서 이 잉여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10만 원과 8만 원을 그리고 여기서 제가 계산을 하나 틀렸네요. 그쵸? 요게 3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만 원이겠네요. 그쵸? 48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니까 48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인 2만 원. 그래서 다시 18만 원 더하고 120 더하면 136만 원입니다. 136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가 배당이겠구나. 답은 5번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갈게요. 20번. 자, 20번 지금 주식 선택권 문제죠? 그래서 X1년도의 주법이 구해라. X2년도의 주법이 구해라. 자, 그래서 첫 줄에서 100명에게 각각 100개를 부여했다. 그리고 4년 동안에는요. 자, 그러면 X1년도부터 구해봅시다. 100명 중에서 총 퇴직 예상자 수 20명에다가 각각 100개씩. 자, 공정가치는 고정된 값이에요. 4년 중에 1년. 자, X2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X1년도에 단위당 공정가치가 540원이 되었고 이에 주대안이 X1년도 말에 조건을 변경했다. 자, 조건 변경했어요. 조건 어떤 변경이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 유리한 조건이죠. 20개씩 지금 추가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진법으로 누적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자, 100명은 그대로죠. 근데 20명이 아니라 총 퇴직 예상자 수 35명 빼고 100개에다가 요거는 최초에 우리가 부여한 거는 그대로 가요. 그리고 4분의 2도 그대로 간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로 우리가 부여된 거는 전진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0명에 35명은 그대로죠. 근데 몇 개를 더 줬다. 20개씩 추가로 줬다. 자, 그리고 540은 최초로 부여한 그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진법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계산해보면 15999 첫 번째 금액 X 1년도 금액은 84만 원이죠. 그래서 84만 원과 X 2년도 759000 구하게 되면은 정답은 3번이다.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리스 문제네요.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리스 지금 제공자가 현대리스죠? 제공자가 우리에게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일단은 이거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리고 제공자 그리고 우리는 이용자겠죠. 이렇게 먼저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현금 흐름부터 뽑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현금 흐름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줄에 리스 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 소유권 이전 약정 10만 원 적어주고 리스 기간 3년이기 때문에 3년. 그리고 두 번째 점 고정 리스료는 30만 원인데 최초 고정 리스료를 자, 요거 이제 사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은 이제 푸시는 문제들이 많아요. 보통은 매년 말에 지급인데 최초 리스료가 한 번이 더 있대요. 30만 원. 그러니까 총 4번인 거죠. 그리고 이후 매년 말에 추가로 고정 리스료를 주신다. 자, 우리부터 한번 뽑아볼 건데 자, 계산기로만 한번 뽑아볼게요. 소유권 이전 약정이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은 n을 몇으로? 그쵸? 5년으로. 그 자산의 대형 연수. 그리고 리스 부채는 유효이자율. 어떤 유효이자율? 리스, 현대리스의 내재이자율 8%, 증분차익이자율 둘 다 좋아졌는데 지금 쉽게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재이자율인 8%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와 사용권 자산 각각 넣어주되 자, 사용권 자산 기초에 이 지급한 30만 원은 포함을 하고 부채에서는 포함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점에 지금 리스 개설 직접 원가를 줬기 때문에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반드시 5만 원을 꼭 사용권 자산에 더해줘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땡겨 볼게요. 10만 원은 8% 평가계수 793. 30만 원은 8%의 연금양가계수 5770. 이 금액의 합계 금액인 사용권 자산이 되는 거고 이 금액에서 30만 원도 또 더하고 개설 직접 원가도 또 더하고 합계 사용권 자산에 몇 년으로 생각한다? 5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5년 생각한 금액 DP가 240, 496이 되는 거고 지우고 이제 다시 넣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스 부채 8%, 68, 68, 298, 198 합계가 뭐가 되겠다. 그쵸? NI에 미치는 영향 308, 9645 되겠죠. 자, 이제 색깔 조금 달리해서 현대리스 이 제공자의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고정 리스료를 픽스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금액, 요 금액이 리스 총 투자의 현재 가치가 리스 순투자가 되는 거예요. 리스 순투자는 뭐와 뭐의 합계로 되어 있죠? 그쵸? 기초자산의 FV와 그리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1년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요 두 개 합계 혹은 총투자 FV에 8%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그러면은, 자, 요것도 땡길 때, 이 리스 순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채권 자체가 현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이 리스 총투자, PB에다가 8% 곱하는 금액, 우리가 이자 수익을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30만 원도 고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쵸? 요렇게 고려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땡겨볼게요. 10만 원은 다시 7938. 30만 원은 2.5770. 그래서 그 두 금액의 합계에다가 8%한 68, 19, 8이 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됐네요. 자, 넘어갈게요. 22번. 자, 문제 보니까 범위세와 관련된 자료죠. 그쵸? X 2년도 평균 유효세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많이 보던 법비 분계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보니까, X 2년도에 지금 추인되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연법인세가 기초에도 있고 기말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BS 두 개 그릴 거예요. X1 말 거, X2 말 거.
그리고 주의할 거, 이제 올해도 개정세법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연법인세가 우리 1% 법인세율 인하하기 전에 22%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실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법인세율이 25%로 일정했는데 X2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X4년도 세율이 각각 30%, 35%로 입법 완료됐다라는 거를 보는 순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X1년도 말에 있었던 각각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한번 뽑아볼게요.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20만 원 지금 유보가 있다는 거겠죠. 그 금액의 0.25만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남아있겠고. 자, 첫 번째 추가 자료의 두 번째 점. X1년에 발생한 퇴직급의 한도 초과액, 유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기 때문에 15만 원에 0.25한 것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남아있겠죠. 자, 이제 세율이 바뀌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다시 X2년도는 쭉 한번 풀어보시죠. 자, X2년도에 문제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 나왔고 정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다 추인됐구나. 한 줄 더 줬으면은 조금 친절한 문제가 됐을 텐데 130부터 시작합니다. 130부터 시작을 하되 X2년도에 취득한 FVPL 자산에 대해서 평가 9만 원 인식했다. 9만 원 마이너스 유보해줘야죠. 그리고 이 9만 원은 언제 실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 거예요. 그쵸? X3년도에 추인이 될 거다. 자, 두 번째, 한도 초과액 15만 원이 균등하게 송금 추인된다 그러면 균등하게 5만 원씩 추인이 되겠구나. 자, 세 번째 점, 한도 초과한 9만 원의 8만 원의 적대비. 법인세율은 X2년도까지 25%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순액으로, 어차피 법비 뽑는 거기 때문에 순액으로 가도 되긴 한데 세율을 달리해야 된다. 자, X3년도는 30%, X4년도는 35%.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5만 원에 0.3, 9만 원에 5만 원 뺀 금액에 0.35 합계가 29,000원이죠. 29,000원이 지금 지금 부호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5만 원에 0.3 마이너스 9만 원에 마이너스 5만 원에 0.35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거는 이연법인세 지금 자산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원이다. 그러면 요거까지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분계로 풀면 되겠죠. 자, 당기법인세. 여기는 또 0.25. 올해까지는 0.25. 당기법인세 부채 31만 원. 자, 기초에서 기말로 간 이 차이 금액이 우리가 분계하는 금액이 되죠. 자산이 줄었어. 대변에 86500. 그래서 법비가 396500인데 분자로 올려놓고 법비 차감선 순이익 150만 원을 분모로 내리면 이 비율, 이 유효법인세 세율이 되겠다. 26.4%. 정답 3번입니다. 자, 23번. 지금 주당이익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당이익 문제는 조금 이게 수학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수학을 푸는 건가? 회계를 푸는 건가? 라는 것이 조금 분명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이거 기본 EPS를 줬네요. 기본 EPS를 왜 줬을까? 500원. 500원을 줬다. 오케이. 자, 박스 안에 보통 주식수 만주, 유통 우선 주식수 5,000주.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우선주의 배당은 10%, 누적적, 비참가적, 그리고 액면금액 1,000원하고 동일하다고 했어요. 우선주 A, B로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A는 전환 우선주고 B는 상환 우선주예요. 그리고 두 주식 다 누적적, 비참가적 주식이라고 첫 번째 준 거죠. 자, 이때 전환 우선주는 두 주당 한 주의 전환이 가능하다. 11일에 자 이제 일자가 나오니까 7월 1일에 전환 우선주가 모두 전환이 됐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합계가 주식수가 5,000주라고 줬기 때문에 5,000주라고 준 상황에서 이 각각의 주식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수를 하나를 미지수 n으로 주어야 됩니다. 미지수 n으로 주었을 때 두 주당 한 주가 지금 유통보통 주식수에 포함이 되는 거겠고요. 여기가 이제 만주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희석을 물어봤기 때문에 희석은 반드시 행미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모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미행사는 없는 거고 행사는 기초부터 행사 1 요때 n분의 2가 그쵸? 다시 6분의 12만큼이 희석 EPS를 계산할 때 분모로 고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5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맨 마지막에 기중에 전환된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n을 구하기 위해서 EPS, 기본 EPS 자료로부터 n을 구해봐야 돼요. 기본 EPS가 500이라고 했는데 만주 중에서 그쵸? 만주 중에서 2분의 n이 더해지죠. 이게 주식수. 근데 2분의 n이 12분의 6만큼만 유통보통 주식수에 더해져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만 원 중에서 자 여기서 뭘 빼야 되죠? 그쵸? 상한 돼지 지금 전환 우선주는 모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0주 중에서 n을 뺀 자, 요게 뭐가 되겠어요? 5,000주에 n 뺀 게 상한 우선주 주식수가 되겠죠. 그 주식수의 액면금액 1,000원을 곱하고 거기에 10%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기본 EPS 500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수학을 푸는 건가? 뭐인 건가? 그쵸? 이렇게 계산해보면 0.5에 0.5, 0.25에 500을 곱한 금액이 125n이 되는 거. 그쵸? 플러스 500만 원이 55000에다가 그쵸?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500만 원에 10%니까 50만 원. 거기에다 플러스 100 곱하기 미지수 n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계산기로 풀 수 있겠죠. 25 그리고 5, 0, 50만 원 빼고 500만 원 빼고 n이 뭐구나. n이 이제 2,000주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희석 EPS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또 희석 EPS 구하러 가봐야 되겠죠. 자, 희석 EPS는 희석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 55000에서 자, 요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배당이 전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아니었어요. 상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요 금액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5,000에 2,000 금액, 1,000원에 10%한 30만 원이죠.
그리고 만주에다가 2000주에 나누기 2.5한 게 500주인데 이 500주가 그러면 요 파란색이 500주라는 게 되겠죠. 이것만큼 하나가 더 있으니까 500주를 더 더해주면 돼요. 그쵸? 요게 이제 희석 EPS다. 5, 5, 30만원 빼고 만주, 500주 두 번 나눠주면 4, 7, 7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쵸? 해설이 조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번이 맞는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4번. 자, 이것도 말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2차에서도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자, 답은 1번이고 뭐가 틀렸냐?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전환금융 상품은 보고기간 말에 기본 주당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 주식수에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기간 말에가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통 주식수에 포함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급회계 25번. 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리다. 라고 주고 지금 영순현을 줬죠? 법비를 줬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2025년도 CPA였나요? 굉장히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NI부터 쭉 영순현까지 바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자와 법인세를 모두 영업활동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손익을 취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자산부채만 고려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산기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산부채 제가 어떻게 고려하는지 n-n 플러스로 바로 갈 겁니다. 자, 우리가 미지수를 n으로 둘 거고 요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x라고 둔 거죠. 법비, 이자 비용, 감가비는 취소해야 돼요. 86,000원 n 플러스. 자, 매출채권 22만 원 32400. 자, 기말에서 기초 뺀 그 금액을 n-로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산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로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요거 이 금액을 n-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이. 그리고 매입채무 154, 152의 차이는 자 부채는 어떻게? n-, n 플러스로. 그리고 미지급 급여 6만 원에 76,000원 뺀 금액 n 플러스. 미지급 이자도 n 플러스. 단기 법인세 부채도 n 플러스. 이형 법인세 부채도 n 플러스. 자,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지금 얼마가 더 더해집니까? 150, 100이 된 금액이 영수년 1803, 500이다. 그러면 1803, 500이다. 아이고, 제가 나눠버렸네. 1803, 500이다. 차이니까 1653,400이 뭐다? NI구나. 그러면 NI와 법비 차감전 순이익이 바로 법비겠구나. 정답은 5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급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쭉 찍을게요.